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정시 대학별 설명회를 진행할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서울 지역 대학들에 이어서 거점 국립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학별로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입시 결과의 특징을 확인해보고 또 대학별, 영역별 반영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징, 그리고 각 대학들의 정시 지원 패턴, 경향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을 통해서 정시 원서를 쓸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힌트 같은 것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12월 20일 오후 3시에 2시간 정도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요. 라이브 때 개인적인 궁금증들을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점 국립대학교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와 충북대입니다. 거점 국립대 중에서 경상국립대와 제주대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학생들의 관심이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 위주로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빠져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나 제주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는 올해 정시 자료집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료집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대의 작년 정시 입결은 100분위 기준으로 평균 72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오늘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어디 가나 아니면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70% 커트라인 기준이 아니라 진학사 점수 공개 서비스에 수집된 합격자들의 평균 100분이라는 점입니다. 각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영어 활용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 저희 기준의 100분위를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강원대처럼 제2캠퍼스, 제3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본 캠퍼스, 그러니까 강원대는 춘천, 경북대는 대구 이런 식으로 본 캠퍼스의 입결 기준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천 캠퍼스의 100분위 평균은 72 정도였는데요. 메디컬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자유전공 인문, 그리고 사범계열, 컴퓨터나 전자 같은 곳에 입결이 높았습니다. 70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입시 결과를 보였고 반대로 낮은 쪽은 원예농업, 동물응용, 환경융합 같은 다소 선호도 낮은 자연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인문계열 쪽에서 입결이 가장 낮았던 곳은 최종 커트라인까지 봤을 때 사회학과였는데요. 선호도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닌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최종 커트라인은 60 초중반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충원 인원이 많아서 지원자 31명 중에서 총 19명,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서 총 61%의 학생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충원율이 높고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경우에는 의외로 입시 결과 역시 낮은 곳들이 있습니다. 모든 학과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대학들 역시도 의외로 입결이 낮았던 곳들은 경쟁률이 낮은데도 충원율이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학사 데이터를 보실 때나 실제 지원 시에는 이런 점을 참고하면서 지원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이라는 비율 자체는 같지만 수학에서 확통을 받아주는지 탐구에서 사탐을 받아주는지 아닌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강원대의 경우에는 자연2, 그러니까 확통을 받아주지만 사회탐구는 받아주지 않는 학과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학계열 학과들이 이 자연2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과탐 2과목이 필수인 경우에는 올해 사탐런이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과탐 선택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강원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탐을 강제하는 곳들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강원대의 타군 지원 현황, 그러니까 가군 강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나군이나 다군에 어느 대학에 많이 지원하는가를 확인해 봤는데요. 강원대로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점 대학들 모두 마찬가지죠. 동일한 대학으로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런 1순위는 동일하고 2순위나 3순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강원대의 2순위, 3순위는 전북대와 충북대 순이었습니다. 모두 간화군 선발대학인데요. 다군으로는 홍익대 세종, 그리고 다군 수도권대학으로는 경기대로에 지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의 합격자 평균은 82.8이었습니다. 학과별로의 편차가 좀 큰 편인데요. 선호도 높은 학과들은 80 중후반 정도의 입결을 보이고 모바일공 같은 경우에는 90 초중반의 성적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모바일공은 삼성전자로의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죠. 이런 모바일공이 아니더라도 전자, 컴퓨터 관련 학과들 이런 곳들의 입결이 높은 편이고요. 인문계열에서는 경영이나 행정의 입시 결과가 80 중반 정도로 높았습니다.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은 곳,
상주 캠퍼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문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최종 커트라인까지 보면 자연계열인 생물학과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강원대와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지원자 39명 중에서 총 28명이 합격했거든요. 다만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재작년의 경우에 생물학과를 보면 지원자 63명 중에서 20명만 합격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본을 살펴보면서 어느 성적대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 경쟁률 같은 것들을 비교해보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경북대의 수능 반영 방법의 특징이라면 영어 반영 비율이 12.5%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원자 중에서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2등급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다소 선호도 낮은 모집 단위의 3등급이 눈에 띄는 편이에요. 간혹 4등급 이하의 성적으로도 합격권에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국어나 수학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죠. 그리고 또 경북대 반영 방법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가산점인데요. 강원대의 경우에는 수학이나 탐구에 가산점을 줬지만 경북대는 따로 가산점이 없습니다.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사탐 선택자들이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것에 불리함이 크지 않죠. 그래서 사회탐구를 받아주는 자연 B에 해당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나 아동학부, 간호 등에는 올해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이렇게 선택한 학생들의 모의 지원이 작년보다 꽤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자연 B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들은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북대의 타군 지원 현황을 보면 경북대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영남대로 동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도 지역이지만 영남대에 다군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동시에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부산대로 동시에 지원하는 케이스는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의 경우에 더 많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경북대학교는 단과대학별 자율학부를 신설합니다. 전체 자율전공학부의 선발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죠. 저희 서울지역 대학 영상을 보시면 아니면 따로 무전공학과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했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학과와 이런 자율학부의 결과를 예상해 봤을 때 인문계열 자율학부는 인문계열 개별학과들보다 다소 높은 입시 결과를 보일 것 같고요. 자연계열의 개별학과는 자율학부보다 입시 결과가 더 높게 예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북대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그래도 일반 학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자율학부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내용을 꾸준히 확인해 보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의 합격자 평균 100분위는 83.3 정도였습니다. 입시 결과가 높은 쪽이나 낮은 쪽이나 100분위의 분포가 경북대와 비슷한 정도였고요. 또 다른 많은 대학들처럼 선호도 높은 공학계열의 입시 결과가 높고 인문계열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최종 커트라인 기준으로는 인문계열에서 언어정보, 자연계열에서는 화학교육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언어정보는 앞에 강원대, 경북대처럼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화학교육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합격자 비율이 더 높은 자연계열 학과들이 많았음에도 화학교육의 입결이 가장 낮은 편이었어요. 이유를 찾아보자면 선발 인원이 6명으로 자연계열 학과 중에서 가장 적었었는데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입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경북대와 비교했을 때 인문계열은 국어 반영비가 낮고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산대식의 1등급 점수와 3, 4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질적인 영어 영향력이 경북대보다 더 크진 않아 보입니다. 경북대에 지원하는 게 나을지 부산대에 지원하는 게 나을지 이걸 결정짓는 건 다른 것보다 인문계열은 국어 성적이 될 겁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30%로 높습니다. 이것도 경북대와 비교해보자면 수학 반영비는 다소 낮은 편이고 탐구 반영비가 높은 건데요. 모의 지원 표본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보입니다. 부산대 공대의 경우에는 수학 100분위가 60대이지만 탐구 100분위가 95 이상으로 높은 학생들이 눈에 띄는데 경북대는 그 반대죠. 오히려 탐구 100분위가 50, 60대로 낮은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부산대와 더불어서 부산 지역의 국립대인 부경대로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동시에 많이 지원하는 곳은 홍익대였는데요. 경북대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다군 홍익대와 동시 지원하는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2순위인 부경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하는 학생 비율이 경북대보다도 다소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학사 합격 예측 아직도 안 써보셨다고요?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은 어디일까? 합격률은? 경쟁자들에 비해 내 성적은 높은 편일까? 진학사한테 물어봐.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하고 적중률도 높으니까 고민할 필요 있나요? 진학사 합격 예측. 다음은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의 100분위 평균은 79.5입니다. 메디컬을 제외하면
정계공의 입결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전자 컴퓨터나 간호, 사범계열 일부 학과들의 백분위 평균이 80 초중반대에 머무르지만 정계공은 90 이상의 백분위를 보여요. 경북대 모바일공처럼 채용 조건형의 계약 학과는 아니지만 한전으로 취업 메리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매년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은 곳은 광주 캠퍼스로만 따졌을 때 농업, 경제, 사회, 중어, 중문 등으로 주로 인문계열 학과로 백분위 평균 70 초반 정도로 합격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커트라인까지 보면 60 초반대의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과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학과들의 특징을 보면 선호도가 비교적 낮으면서 경쟁률이 4대1 미만인 학과에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 학과들 입결이 모두 낮은 것은 아니었죠. 선호도가 비교적 높으면서 최종 컷이 낮은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융합이었는데요. 지원자 52명 중에서 총 38명이 최종 합격했었습니다. 앞서 다른 대학들에서 말씀드린 학과들과 같은 이유로 컷이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는 자연계열의 구분이 좀 복잡한 편입니다. 메디컬 관련 학과나 사범계열 일부 학과들은 확통과 사탐을 받아주지 않고요. 공과대학, AI 융합대학 같은 곳은 확통과 사탐을 받아주지 않지만 직업탐구는 또 받아줍니다. 이렇게 수능 선택 영역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국립대 지원 시에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직업탐구를 받아준다는 것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면 입시 결과나 경쟁률이 높은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직업탐구 선택자가 많지 않기도 하고 진학사 데이터 표본을 보면 합격권에 정말 소수의 학생이 있는 정도입니다. 전반적인 입시 결과나 경쟁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는 전남대 그리고 전북대와 동시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위는 부산대처럼 홍익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외 전북대와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홍익대에 지원하는 건수가 많다고 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네 번째 순위인 조선대와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충원율 자체가 경북대나 부산대보다 낮진 않지만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보다는 전남대에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입니다. 입시 결과가 높은 쪽은 수학교육, 간호 등으로 70 중후반대의 백분위 평균을 보였고요. 낮은 쪽은 전주가 아닌 익산에 위치한 모집 단위들이었습니다. 익산에 위치한 학과들의 경우에는 평균 60 초중반대의 입결을 보였고요. 전주에 위치한 학과들로만 따지면 60 중반 정도의 입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런 입시 결과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북대는 일반 전형 인문 자연계열 학과를 기준으로 총 96개 모집 단위에서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는 같은 기준으로 27개 모집 단위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메디컬 관련 학과들 그리고 또 사범계열 학과들을 제외하면 그 수는 더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정시 선발 인원을 이런 식으로 무전공 학과로만 선발을 하게 되고 모집 인원이 대단위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과거와 비교해서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모집 단위들의 평균적인 입결 순위 자체는 일반적인 선호도에 맞춰 줄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점수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에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의 전북대식 환산 점수의 평균인데요. 자연계열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자공예나 컴퓨터 인공지능 등이 속한 공학계열 2의 입시 결과가 높아 보이고요. 인문계열 중에서는 지금 데이터로는 사회과학 계열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다만 사회과학 계열이나 경상 계열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어느 곳에 지원할까가 고민되신다면 최종 경쟁률까지 살피면서 그리고 진학사 최종 업데이트까지 살펴보시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북대는 일반 인문이나 자연계열 학과들 사이에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수학이나 탐구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과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어요. 일부 사범계열 학과들, 과학교육에 해당하는 물리교육이나 생물교육 같은 곳은 과탐이 필수고 수학교육은 미적과 기하가 필수면서 반영 비율이 50%로 매우 높다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일반 학과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사탐 2과목 선택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5%가량의 교차 지원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 표본으로 봤을 때 25% 정도로 높아졌어요. 특히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학계열 2 같은 경우에도 합격권 내에 사탐 2과목 선택자가 눈에 많이 띕니다. 과탐 가산점이 10%가량 부여돼서 사탐 선택자들에게 불이익이 있긴 하지만 컴퓨터 등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전북대도 마찬가지로 타군이 전북대에 가장 많이 지원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한 대학은 전남대가 아닌 충북대였습니다. 조금은 더 적정권에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은 다군의 홍익대였는데요. 아까 부산대가 많이 지원하는 홍익대는 주로 서울 캠퍼스의 학과들이지만 전북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홍익대는 서울캠이 아닌 세종캠의 학과들 위주라는 점도 적정권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는 입시 결과의 백분위 평균이 79 정도로 보입니다. 입시 결과가 높은 곳은 주로 자연계열 학과로 전자, 전기, 간호 같은 학과의 백분위 평균이 82에서 86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은 곳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들과는 조금 다르게 인문계열 학과도 있었지만 원예나 의류, 동물자원, 해양환경, 지역환경, 토목 등 자연계열 학과가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에서 다소 입시 결과가 낮았던 원예나 동물자원, 지역환경 토목 같은 곳들은 올해에는 개별학과로 선발하지 않고요. 농생명융학학부로 무전공으로만 선발하게 됩니다. 농생명융학학부에 해당하는 학과들 대부분이 선호도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 결과 역시 다소 낮게 형성될 수 있지만 선발 인원이 작년 개별로 선발했던 인원의 합보다 꽤 많이 작아지기 때문에 경쟁률 상승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대는 영어를 특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영어를 감점으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인문은 국어의 45%, 자연은 수학의 45%를 반영해서 전북대가 반영하는 40%보다도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 성적의 구조에 따라서 유불리가 가장 크게 다를 수 있는 대학입니다. 약학이나 수예같이 선호도 높은 학과도 국어 100분위 80 초반인 학생들의 합격권 표본이 꽤 보이고 있어요. 대신에 이런 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국어 성적을 만회할 수 있었던 거겠죠. 대학끼리의 이런 반영 비율을 비교해보면서 유불리를 판단해보시는 것도 정시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충남대의 타군 지원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기대입니다. 다군에서 선발하는 경기대와 동시에 많이 지원했는데 홍익대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작년에는 경기도로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조금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기대로 많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 대학들과의 차이인데요. 학과에 대한 선호도나 거주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경기대와 충남대에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충남대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요. 홍익대와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홍익대를 선호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 함께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도 높은 대학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선호도 낮은 대학과 동시에 지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충원 합격에 대한 추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는 모의 지원상이지만 다른 경쟁 학생들이 다른 군의 어느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또 그 대학들의 합격권인지 불합격권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데이터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의 합격자 100분위 평균은 77 정도였습니다. 작년 자율전공이나 윤리교육, 간호, 전자공 등의 입시 결과는 80 전후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이었고요. 그 중에서 자율전공의 입결이 더 높은 편이었는데 작년에는 요강상 모집 인원이 15명에 수시 2월 인원 4명을 합쳐서 총 19명만 선발했었죠.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입결이 높은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인문사회 자율전공 13명과 자연과학 자율전공 39명 이렇게 나누어서 선발하면서 선발 인원이 많아집니다. 다른 대학들의 자율전공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만큼 늘어난다는 건 작년처럼 높은 수준의 100분위 입결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더 많았던 2년 전과 3년 전에는 작년처럼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은 곳은 의류나 축산, 산림, 특용식물, 물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충남대도 낮은 곳에 자연계열이 많이 눈에 띄었지만 충북대는 그런 경향성이 더 눈에 띕니다. 다소 선호도 낮은 농업생명대학에 속하는 학과들이 많은데 충남대와 다르게 올해도 이 학과들이 개별학과 위주로 모집한다는 점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강원대와 같습니다. 인문은 국어와 탐구의 반영비가 30%로 높고 자연은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30%로 높죠. 차이점은 가산점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일부 모집 단위에 과탐 가산점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런 영향인지 올해 충북대 자연계열에 모의 지원하고 있는 4탐 2과목 선택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점도 올해 충북대 정시의 하나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아까 전북대에서도 자연계열로의 교차 지원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와 같은 다소 선호도 낮은 거점 국립대에 그런 비율이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타군 지원은 거점 국립대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다군의 경기대나 홍익대, 세종에 지원하는 학생 수보다도 가나군의 전북대로 지원하는 학생이 많았고요. 강원대로의 지원도 적지 않아서 거점 국립대 사이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7개 거점 국립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드렸는데요. 올해 정시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입시 결과 같은 것을 참고 삼아서 지원 전략을 짜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런 변경사항, 학생들의 지원 경향 등이 모두 종합되어 반영되는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보다는 12월 말 정도의 데이터를 더 신뢰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부터 데이터의 흐름, 표본의 변동을 살펴보시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정시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